새벽에 잠을 깼다가 맞은편 침대에 앉아있는 조르바를 보았다.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작고 둥근 눈은 이제 막 밝아오는 희뿌연 부채꼴 모양의 창에 못 박혀 있었다. 부석부석한 눈과 유달리 길고 까칠한 목은 먹이를 노리는 새처럼 쑥 빠져나와 있었다. 전날 밤 나는 세이렌과 그를 두고 일찍 나왔다. 난 가요. 즐겁게 지내세요, 조르바. 행운을 빌어요. 보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린 일이 아직 좀 남았어요. 보스, 푹 주무세요. 조르바와 세이렌은 그들의 작은 일들을 처리한 게 분명했다. 잠결에 나는 뭐라고 소곤거리는 콧소리와 요동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곧바로 잠이 골아떨어졌다. 자정이 지난 후에야 조르바는 맨발로 들어와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자기 침대에 누웠던 모양이었다. 그는 아직 잠이 덜 깬 게 분명했다. 흐릿한 눈으로 먼 곳을 보며 조용히 애무하듯 짙고 느린 흐름 속에 생각을 던져둔 모양이었다. 대지, 물, 생각, 그리고 사람이 천천히 먼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조르바 역시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함께 떠내려가고 있었다.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닭과 돼지, 나귀, 사람들의 말소리가 온통 뒤섞여서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며 조르바 일어나요. 오늘은 할 일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 또한 장밋빛으로 물드는 아침의 조용한 행복감에 저항하기 어려웠다. 그런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벽처럼 산뜻해 보이는 것이었다. 대지는 보드랍고 구름은 바람을 따라 모양을 바꾸었다. 나도 조르바처럼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팔을 뻗어 파이프를 꺼냈다. Made in England. 큼직하고 귀한 파이프로 눈빛이 푸르고 손가락이 가늘었던 친구가 준 것이었다. 몇 년 전 해외에 있을 때였는데 졸업을 하고 그리스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담배를 피우지 말게. 불을 붙여 반쯤 피우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잖나. 자네 사랑은 불과 1분이면 끝나는 거네. 창피하지. 파이프로 피우는 게 좋을 거야. 충실한 아내 같거든. 집에 가면 거기서 조용히 자네를 기다리는 거야. 거기 불을 붙이고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때면 내 생각 나겠지? 그가 말했다. 한낮이었고 친구가 가장 좋아하던 그림 렘브란트의 전사를 보고 베를린 박물관을 나오는 길이었다. 청동 투구 차림에 움푹 들어간 뺨, 강한 의지를 드러낸 슬픈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내가 평생에 사나이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저 그림 덕분일 걸세. 그가 그림 속 전사의 표정을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는 미술관 안뜰 기둥에 기대 서 있었다. 우리 앞에는 당당하게 야생마를 타고 있는 발가벗은 아마존, 그리스 전설의 여장부, 청동상이 있었다. 회색 할미새 한 마리가 아마존 허리 위에 앉더니 우리를 향해 꼬리를 치며 놀란 듯이 지저귀다가 날아갔다. 새소리 들었나? 우리에게 뭐라 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부르르 떨며 말했다. 새잖아. 노래하게 놔두게. 새니까 짓거리게 두는 거야. 친구는 유명한 노래 한 구절을 인용했다. 날이 새는 이 순간에 이 크레타 해안에서 그런 기억이 가사와 함께 떠올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나는 천천히 파이프에 담배를 다져넣고 불을 붙였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숨은 뜻이 있기 마련이었다. 사람, 동물, 나무, 별은 모두가 상형 문자이며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하고 그 의미를 상상하려는 사람은 고독하다. 보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알기 어렵다. 그저 사람이며 나무며 별들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법이다. 청동 투구를 쓴 전사, 기둥에 기대 선 친구, 할미새와 그 노래,
우울한 노랫말.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을 텐데 과연 뭘까? 내 눈은 얼룩진 햇살 속에서 말렸다가 풀어지곤 하는 담배 연기를 쫓아갔다. 마음도 어느덧 연기와 함께 돌다가 천천히 푸른 꽃다발 속으로 사라졌다. 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던 나는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의 기원이며 생성, 사멸들을 확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부처의 세계로 뛰어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어리석은 말도 오만한 광대의 속임수도 없었다. 연기는 부처가 가르치는 진리, 사라지는 연기가 그리는 것은 푸른 열반의 정토를 찾아가는 생명이리라.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그 한숨이 나를 현실로 데리고 온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초라한 오두막과 벽에 걸린 거울에 되쏘인 아침 햇살. 나를 등진 채 앉아 담배를 피우는 조르바가 눈에 들어왔다. 오르탕수 부인의 희비극이 다시 떠올랐다. 개케 묵은 바이올렛 향기, 바이올렛, 오드콜로뉴, 사향, 파촐리. 인간이 환생한 앵무새. 앵무새는 세 장의 횃대를 올라 옛 애인의 이름을 불렀지. 그리고 함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옛날 있었던 해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낡은 마호내선. 여기서는 돛이 달린 연한 항해선, 아랍어 마온에서 나온 말로 이 이름은 진배에도 사용되고 예전엔 노예선에도 사용. 조르바는 내 한숨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보스, 우리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너무 고약했어요. 당신도 웃고 나도 웃었죠. 그 여자가 우리를 보았답니다. 당신이 방을 나간 것만 해도 그래요. 그 여자가 100살쯤 먹은 매춘부인가요? 친절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가버리시다니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보스, 그건 예의가 아니지요. 이런 말씀드리는 건 미안하지만 그건 남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 여자도 어쨌든 여자잖아요. 연약하고 삐치기도 잘하는 물건이란 말입니다. 내가 남아서 위로했으니 망정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르바? 당신은 정말로 여자란 그걸 빼놓으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건가요? 그럼요, 보스.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건 없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안 겪어본 일이 없소이다. 별별 것을 다 보았죠. 내 경험에 따르면 여자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여자란 건강에도 해롭고 토라지기도 잘하는 동물 있죠. 만약 누가 사랑한다, 갖고 싶다고 하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그 여자는 갖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죠. 밥맛이 없을 수도 있고 싫어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자를 보는 모든 남자는 그녀를 갖고 싶다고 해야 합니다. 여자란 그런 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여자에게 그런 말로 기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내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아마 그때 80살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할머니 인생도 파란만장하지만 뭐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할머니 연세가 80살쯤 됐고 우리 집 맞은편에 꽃처럼 싱싱한 계집아이가 하나 살았어요. 이름이 그렇지 크리스탈로였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마을 젊은 것들이 모여 술을 마시곤 했는데 괜히 펄쩍펄쩍 뛰곤 했죠. 우리는 모두 귀 뒤에 향기로운 바질 가지를 꽂고는 사촌 하나가 기타를 들고 나서면 세레나데를 부르곤 했답니다. 미칠 듯한 사랑, 기막힌 정열. 우리 모두가 크리스탈로에게 미쳐 있어서 그녀에게 몰려가 한 사람을 고르라고 졸랐어요. 보스,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여자들에겐 낫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답니다. 다른 상처는 모두 나아도 그놈만은 책에서 읽어본 적 없어요? 절대 안 낫습지요. 여자가 80살이라도 그 상처는 벌어져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할머니가 침대를 창가에 끌어다 놓고는 조그만 거울을 꺼내 얼마 남지 않은 머리를 빗어 올리고 조심스레 가르마를 타는 겁니다. 그러고는 누가 볼까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봐요. 누가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 침대에 누워 입안에 버터를 녹이는 듯한 표정으로 잠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이 오겠어요? 할머니는 세레나데를 기다리는 겁니다. 80살에 보스, 여자가 수수께끼라는 걸 이젠 아시겠어요? 여자가 얼마나 알다가도 모를 동물인데요. 젠장 울고 싶어지는구만. 하지만 그때는 천둥 벌거숭이 마냥 놀던 때라 이해를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어요. 하루는 할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계집의 엉덩이만 쫓아다닌다고 나무라는 겁니다. 그놈의 잔소리를 듣다 못해서 까놓고 말해버렸어요. 할머니는 왜 토요일마다 호두나무 잎사귀를 입술에 칠해? 왜 가르마는 타는 거야? 우리가 할머니께 와서 세레나데를 불렀으면 좋겠지. 우리가 쫓아다니는 건 크리스탈로예요. 할머니는 냄새나는 산송장이라고. 보스, 못 믿을 겁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여자라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강아지처럼 잔뜩 웅크리고 턱도 덜덜 떨더군요. 그래요. 우리가 따라다니는 건 크리스탈로라고요. 크리스탈로. 나는 할머니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귓가에다가 소리쳤죠. 젊은 것들은 참 잔인한 동물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뭘 몰라요. 할머니는 바짝 마른 팔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너를 저주한다.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기력이 쇠해졌어요. 2달 뒤에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았다오. 숨이 넘어갈 무렵 나를 붙잡으려 하더니 나를 죽인 건 너야, 알렉시스. 저주를 받아라. 내가 받은 고통을 다 물려받기를 바란다. 이러시더군요. 조르바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저주가 들어맞은 거죠. 내 나이 65이요. 하지만 100살을 산다 해도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100살이 된다 해도 뒷주머니에 거울을 넣고 다닐 테고 암컷의 꽁무니를 쫓아다닐 거요. 그는 또 한 번 웃으며 담배꽁초를 부채꼴 모양의 창밖으로 던지고 팔을 쭉 뻗었다. 내겐 많은 결점이 있소만 이놈이 날 죽일 거요. 조르바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났다. 자, 이제 그만하고 오늘 일을 합시다. 그는 순식간에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갔다.